이번에 우리가 어쨌든 중간에 좀 계획 변경이 있었잖아. 예상과 달리 잘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하러 갔는데 그때 같이 계시던 작가님이 딱 그 질문을 하시는 거야. 왜 MZ세대의 트렌드를 주제로 잡아놓고 소민님은 계속 오래된 풍경, 오래된 장소, 사람 이야기를 하시냐고. 근데 나는 그게 연결되지 않아 보인다는 거를 작가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처음 안 거지.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 뭐라고 했냐면은 트렌드를 담고 싶었지. 근데 그 트렌드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 인생 레cord 엄청 찍는데 근데 나 그 초등학교 때 그 시절에 하루에 4,000원씩 쓰면서 모자 쓰고 뭐 그때는 가발 쓰고 말이야. 지금도 가발 쓰잖아. 똑같거든.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 폴라로이드 나왔었고 여전히 그 핫한 아이템이지 폴라로이드도. 저는 사진기도 있었고 로무 카메라 막 이런 거 필름 카메라 유행했고 어떤 게 당연히 있었고 그것이 시대와 사람과 호흡하면서 이런 모습이었다가 그가 가진 뭐 이런 장점이 발현되었다가 이러면서 변해가는 거잖아. 그걸 매번 새롭게 느끼는 거고.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재창조나 재발견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런 거잖아. 지금이야 댄서가 멋있는 직업으로 이제 조명되지. 물론 그것도 얼마 안 됐지만 근데 뭐 댄서는 2022년에 새로 생긴 직업인가? 200년 전에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 그리고 50년 전에 댄서는 막 이렇게 경찰의 단속을 피해야 하는 직업이었잖아. 근데 그 영역을 긍지를 갖고 지켜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만났다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트렌드 키워드의 과거 버전을 보면서 과거를 산 사람들 지금이야 뭐 그런 과거가 있었는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 있는 어른들을 옛날 이야기를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예를 들어서 락 음악의 진짜 전성기는 70년대잖아. 그때 락 음악을 즐겼던 20대가 있다고 쳐. 70년대 20대였으면 50년대생이거든. 그럼 그분들 지금 70대란 말이야. 근데 그분들이 과거에 기타 치고 지미 핸드릭스 노래 듣고 사이키델릭 티셔츠 막 사고 싶고 막 그래서 깡통시장 막 가서 물어보고 이랬던 분이라면 그런 숨겨진 과거를 가지고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봐. 나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런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른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해해 볼 수도 있고 그걸로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을 나의 취향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세계를 뭐 그게 음악이든 사진이든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나이 먹게 된다면 어떨까? 이렇게 미래를 다시 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었는데요. 그 선생님을 딱 만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랑 코드가 맞으면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점수를 되게 잘 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난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지 그거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멀지 않았어요. 너무 함부로 썼고 지금 나오잖아 보세요. 요즘에는 춤 잘 추는 사람을 보면 따라하고 싶다. 박치긴 하지만 일단 그런 아직도 천방지축 50인 거죠. 천방지축 50. 광화문에 대한성공회 성당이라고 있어. 20살 때 친구가 면접 보는데 같이 가달라고 해서 따라갔다가 서울시민사 앞에서 뭐 하면서 기다리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길 건너에 이제 합성처럼 어떤 외국 같은 건물이 보이는 거야. 지금은 그 앞에 있는 건물 철거돼가지고 잘 보이는데 그때는 앞에 건물이 가리고 있어가지고 성공회 성당이 특정 각도에서만 조금 보였거든. 그래서 바로 갔지. 근데 그곳이 너무 고요하고 막 유럽 같은 건물에 장미덩굴이 막 우거지고 산참 거기서 보고 집에 와서 검색했더니 이제 항공샷은 또 십자가 모양이야. 너무 신기했지. 나는 서울 한복판이 항상 회색빛 도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이후로 그렇게 근대 건축물을 보러 다니는 재미에 푹 빠졌어. 그때는 근대 건축물이 지금처럼 주목받기 전이어가지고 그 이후로도 한 5, 6년 걸렸던 것 같다. 주목받기까지. 그런 건물을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었던 거지. 왜냐면 항상 보던 건물이었으니까. 조선시대까지만 역사라고 친 거지. 나한테 근현대사는 아마 많은 한국인들한테 그랬겠지만 괴롭고 끔찍한 기억이잖아.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전쟁이 나고 가난하고 올림픽 전까지는 계속 뭔가 괴로운 시기로 배우잖아. 그래서 뭐 아름다운 우리 문화유산 이러면 다 조선시대 것만 배우잖아. 근데 오히려 그 식민지 시대와 그 이후와 이런 시기에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걸 보니까 나는 정말 끔찍한 시대라고만 생각했던 그때도 사람은 살았고 그 사람들이 서로 사랑했고 꿈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고 막 공부도 했고 그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기분이 꼭 엄마 아빠 연애할 때 사진 보는 그런 기분이었지. 내 눈앞에 엄마 아빠는 아줌마 아저씨고 맨날 서로 막 욕하면서 막 살고 도대체 저럴 거면 결혼을 왜 했고 나는 왜 낳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 근데 그 엄마 아빠의 결혼 전 사진을 보니까 옛날에는 너무 젊고 아름다운 두 청년이었고 사랑해서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런 사진 보면은. 그것처럼 오래된 건축물도 나한테 그런 걸 준 거지. 현실이 구리고 너무 별로여도 그게 모든 걸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런 살아야 되는 이유 같은 걸 알려준 순간이었어. 오래된 건물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 이런 걸 들었을 때 감동이나 힘 이런 거를 알고 싶었지. 막 노인들을 보고서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리고 왜 저러실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 근데 지금은 뭔가 힘도 없고 그러시지만 젊어서는 막 열정 넘치고 사랑도 하고 꿈도 있었고 장래희망도 있었고 취미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거든. 그리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엄마 아버지가 저기 멀리 밭에 일을 하러 가시면 엄마가 아침에 제가 큰딸이거든요. 그럼 엄마가 아침에 밥물을 이렇게 해주고 가요. 시계를 못 볼 때였나 봐요. 마루에 엄마가 어떻게 해주고 가냐면 마루에 해가 이렇게 이게 마루라고 생각하면 요렇게 해가 들어오면 밥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개도 물론 좋긴 좋은데 그때는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선보고 이렇게 막 미팅하는 거 이런 게 되게 쑥스러워가지고 내가 예전에 우리 집 뒷집에 살던 그 후배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물어봐가지고 찾았죠. 응, 찾았죠. 되게 적극적이시잖아요. 아니, 궁금했고 뭘 하고 있나. 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아버지가 옛날에 그 니콘 카메라, 이 필름 카메라를 주셔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은평구에 처음 온 건 2012년 정도 됐지. 10년 정도. 은평구 분들은 그런 말 되게 싫어하시는데 동네가 오래된 동네여서 너무 좋았어. 과거로 시간 여행을 올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으면 진짜 싫어하시지. 근데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지켜지는 동네라면 노인이 이렇게 많이 사는 동네라면 약자잖아. 아주 돈이 많거나 세련되거나 하지 않아도 이 동네에서 잘 지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오래된 철물점이나 쌀가게가 있는 동네의 방앗간이나 그런 동네의 초등학교 옆에서 살고 싶었거든. 그래서 이사를 왔어. 우리가 외국을 가면 모든 게 다 새롭고 신기한 것처럼 우리 세대는 오래된 풍경을 보면 좀 모든 걸 새롭고 멋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외지인이니까 외지인으로서 은평구를 바라봤을 때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고 요새 애들로서 옛날을 모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게 서로 이제 통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로 이사도 오고 산지도 벌써 막 몇 년이 지났는데 여기도 많이 변하고 있는 거야.
빠르게 그런 풍경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빨리 기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근데 내가 기록하고 싶은 거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오래된 철물점이나 오래된 병원이나 이런 곳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기록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걸 남기고 싶어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셔. 새 거를 만들고 싶어 하셔. 근데 뭐 억지로 시킬 수도 없고 자발성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섭외를 계속 실패했고 마음을 좀 바꿨지. 그래서 좀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겠다. 그래서 섭외에서 모집으로 방식을 변경했고 우리한테 어른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줄 수 있는 분들을 만나기로 했어.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남겨야겠다. 1945년생 해방둥이고요. 그러니까 78세죠. 서울에서만 거의 살았네요.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 거주하고 있는 별명은 무지개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은평구에서 태어나서 지금 50년 넘게 살고 있는 송중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연신내에 사는 카라라고 합니다. 저는 이름이 정정희라고 하고요. 고등학교 때 별명은 정정당당이라고 했어요. 10월의 멋진 날에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된 와그리입니다. 와그리라고 지은 이유는 와그리라는 그 어감 자체가 너무 이렇게 뭔가 파이팅이 넘치고 민들레라고 하고요. 그거는 이제 민들레 홀시대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서 그게 좋아서. 안녕하세요. 이름은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뷰가 보람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저 오전에 장애활동이래요. 장애활동 보죠.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다시 할머니들 돌보는 요양보호사에 오후에 하고 있어요.